자, 봐봐. 함수의 극한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함수의 극한 파트는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단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집중. 일단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이론 설명을 먼저 진행을 할 거야. 노트 못 받았지? 개념 노트를 먼저 줄게. 근데 개념 노트도 이거 두 종류가 있거든, 얘들아. 얘랑 얘의 차이점을 한번 봐볼래? 얘랑 얘의 차이점을 한번 봐볼래? 이거 유광이고 이거 무광이야. 고를 수 있어. 어떤 걸로 받을래? 이건 고민을 많이 할 게 아니잖아. 빨리 얘기해. 빨리 정해! 너한테 왼쪽? 이거? 오케이. 뭐야?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첫 댓글의 중요성이라고 부르죠. 밑에 있어서 꺼내기가 힘든데. 일단 여기 하나씩 드릴게요. 하나. 앞으로 개념은 그냥 이 노트 하나에다가 전부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답은 그럼 또 그런 거에다 줄까? 아니면 무광에다 줄까? 무광 또? 개빡치네. 다 무광해. 그래요. 무광으로 합시다. 오답노트는 다 무광으로 합시다. 오답노트 여기요. 뒤로 좀 주세요. 자, 간단하게 먼저 얘네들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봐봐. 개념 노트는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기다 개념 노트에다 열심히 잘 진행하시면 돼요. 열심히 그냥 노트 필기 하시고요. 내용들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보면 알겠지만 일부러 눈금으로 이렇게 했거든. 조금 큰 눈금으로 했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잘 하시고요. 자, 오답 노트는 이건 좀 설명 좀 자세히 드릴게요. 오답 노트 이거 좀 이제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수학 상하 그리고 수학 1, 2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좀 칼같이 쓰셔야 되는데 집중 잘해. 봐봐. 내가 이제 칠판에다가 문제풀이를 쭉 해줄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뒷장에다가 풀이 과정을 적는 거야. 알지? 무슨 말인지? 뒷장에다 풀이 과정 적어. 그러니까 오답노트에다 쓸 것들은 이건 딱 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니네가 이제 나중에 수학 1을 시험을 보게 될 거 아니야? 시험을 준비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거야, 얘는. 이 한 권으로 오답노트를 다 완성을 지은 다음에 시험 한 3일 정도 남았을 때, 5일 정도 남았을 때 이 오답노트를 계속 보게 되면은 틀린 것들만 다 모아놓은 노트거든? 그래서 이건 시험 기간에 되게 유용하게 쓰일 자료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건. 지금 뭐 수학 2 시험이 지금 바로 있는 건 물론 아닌데 이제 한 학기 지나면 바로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 2학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자료란 말이야. 조심해서 잘 다뤄야 되는 거고 분명히 누적을 시켜놔야 돼. 맞지? 그래서 쓸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냐면 수업을 내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풀이를 뒷장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금으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뒷장에다가 문제풀이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앞장에다가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면 문제를 이제 집에서 적어오는 게 숙제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좀 꼭 지켜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봐봐. 여기 오른쪽 위를 보면 몇 번이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 보이지? 이건 뭐냐면 내가 주기적으로 숙제를 다시 한번 낼 거야. 다시 풀어와 이렇게 숙제를 낼 건데 그렇게 다시 풀어봤는데도 잘 안 풀리는 것들은 전부 다 별표를 계속 늘려가는 거야. 보통 이제 예비 고2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이제 이번 방학 때 진행을 하고 나서 한동안 좀 묵혀놓겠지. 그리고 여름방학 때 다시 와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땐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수업을 들을 거야. 그때도 오답노트를 다 쌓아놔. 그래서 이제 학기를 들어갔어. 2학기에 이제 시험을 볼 테니까. 그럼 그때 얘네들을 오답노트 때 시험 때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됐지?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수학 1은 지금 쓴 것들이 바로 이어져서 3월달, 4월달에서 바로 걔네들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중요해요.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쓸 때는 니네가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게 지금 파트 자체가 함수의 극한이랑 미분이랑 적분이잖아. 근데 미분 파트가 원래 압도적으로 높거든. 그러니까 전체가 한 700문제 정도가 된다면 미분 한 파트만 해도 한 400문제 정도 돼.
그리고 적분 200문제, 그리고 함수의 극한이 한 100문제 정도. 문항수가 이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좀 생각을 잘해서 이걸 막 애들이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3분할을 이렇게 딱 때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극한을 써야지, 여기부터 미분 써야지, 여기는 적분 써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맞죠? 니네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극한은 오다운트를 쓸 것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종류가 많지 않아. 한번 봐봐. 얘들아. 극한이라는 건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였었냐면 집중. 되게 웃기죠. 수열의 극한을 모르는 애들한테 함수 극한을 가르쳐야 한다는 게 봐봐. 근데 설명 잘 들어봐. 오늘 아직 방학 안 한 애들이 있네? 봐봐. 설명 잘 들어요. 자, 갑시다. 일단 극한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정확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건데, 극한이라는 건 얘들아 봐봐. 한없이 다가가는 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맞지? 그러니까 어떤 수가 나온다가 아니야. 어떤 수가 나왔다, 그건 함수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한없이 어딘가로 다가간다야. 이건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거기 그 경계선상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극한 값은 존재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봐보자. 봐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그래프 하나를 내가 대충 한번 그려볼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여기 띵띵띵띵띵띵, 여기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된 상태로 보게 된다면, 뭐 여기가 뭐 3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만약에 5라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여기는 포함 안 하고 여기는 포함한 상태로 갈 거야. 여긴 포함하고 여긴 포함 안 한 상태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함수값이 그 자리 되게 안 좋은 자리야. 좀 이따 자리 바꿀게. 이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야. 미리 알고 있어 얘들아. 이 자리는 앉으면 안 되는 자리.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 그래서 되게 안 보이는 자리야. 그래서 가리고 설명을 듣고 설명이 거의 다 끝날 때쯤 칠판을 보게 되는 자리지. 봐봐. 이 자리 되게 좋은 자리. 이 자리. 봐봐. 맨 뒤는 일진 자리. 보세요. 자, 그럼 얘는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얘에 대한 함수값을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한번 놔볼게. 얘에 대한 함수값을 그거보다 1 큰 수 4라고 이렇게 놓고요, 얘에 대한 함수값을 그거보다 1 큰 수 5라고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극한값이라 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표기법을 먼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야. 리미트. 지금 x가 지금 몇이냐면 x가 3이잖아. 그러니까 3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방향성을 논하는 건 정의역만 방향성을 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는 이게 x축이고 얘가 지금 y축이잖아. 그치? 얘가 정의역이잖아. 정의역은 무조건 방향성을 논해야 된다,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잠시 후에 이제 합성함수도 진행하게 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정의역은 방향성을 논해. 그러니까 이걸 합성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게 전체 커다란 함수로 봤을 땐 정의역이 돼서 걔에 대한 것도 방향성을 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자, 봐봐. 자, 그럼 얘는 뭐냐면 x의 값이 3보다 작은 수로 올 때, 그리고 리미트 x의 값이 3보다 큰 수로 갈 때, 이렇게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봐. 얘는 그럼 몇이 나오게 되겠어? 3에 대한 좌극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뭐가 나오게 되겠어? 다시 얘기할게. 봐봐. 3에 대한 좌극한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3보다 작은 수야. 근데 여기서 3에 한없이 다가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x는 정의역은 방향성을 논하게 되는 거고, y값은 어느 수로 다가가니? 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y값이 몇으로 다가가니를 물어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다시 물어볼게. 그럼 3보다 조금 작은 수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3을 기점으로 이만큼 작은 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3에 닿을랑 말랑한 것까지 다가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y값은 어디로 다가가니를 물어보게 되는 거지. 지금 몇이 나오게 되겠어 그럼? 4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얘에 대한 극한값은 4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얘는 리미트 x가 3에 대한 좌극한, 오케이? 조금 작은 수,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그럼 좌극한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3에 대한 좌극한은 4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괜찮지? 괜찮지?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 그냥 리미트 x가 3에 대한
우극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냥 편하게 3에 대한 우극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얘는 지금 함수가 fx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우극한이 뭐가 되겠니? 3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을 섞어서 하나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뭐냐면 다른 걸 안 쓰고 그냥 리미트 x가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3에 대한 극한값이 이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존재하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러면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다르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얘는 그런 극한값이 존재할까 안 할까? 3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거란 얘기가 되겠지. 됐니? 간단한 내용이잖아. 전혀 수열이랑 관계도 없어. 그냥 아예 다른 문제야. 아예 다른 이론이야. 그냥 좌극한이랑 우극한은 딱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쉬운 거야. 괜찮지? 됐어?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방향이 나가게 된다면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건데 우리 교재를 보게 된다면 제일 처음에 유형별로 우거국어에다가 첫 번째 유형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유형, 그리고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나왔을 때 1에 대한 좌극한, 그리고 0에 대한 우극한, 그리고 1에 대한 극한값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 왜냐면 애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봐봐. 지금 그래프가 대충 어떤 식으로 나와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여기 포함 안 하고 여기 포함했다고 이렇게 한번 봐보자. 그리고 또 뭐 여기 포함을 시키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포함 안 시켰다고 한번 가보자. 여기 포함을 한번 시키고 뭐 대충 뭐 이 정도까지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포함 안 시켰다고 한번 이렇게 봐볼까? 자,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포함을 안 시키고 여기가 이렇게 가버렸어. 그리고 여기가 여기로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가볼게. 자, 집중. 자, 여기의 값이 2야. 그리고 여기의 값이 4야. 여기 5야. 여기의 값이 6이야. 이렇게 한번 가볼게. 마찬가지로 여기의 값이 지금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라고 놓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1, 2, 3, 다시 3, 4, 5, 6, 7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내가 특별하게 좀 너희들한테 언급하고 싶은 건 뭐가 있는 거냐면 리미트 x가 6으로 갈 때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한번 봐볼까? 6으로 갈 때의 극한값 어떻게 될까? 뭐? 4? 왜? 오케이.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했지? 봐봐. 지금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6보다 조금 작은 수에서 볼 때 y값이 어느 값으로 되게 가까워지느냐요. 선생님 여기선 함수값이 얘가 나왔는데요. 함수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함수값이 아니고 극한값이라는 건 한없이 어떻게 가까워지느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돕게 된다면 어떻게도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그래프 하나를 내가 더 이렇게 한번 놔볼게. 내가 V로 넣을 거거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 얘가 이렇게 빈칸이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또 마찬가지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 놓고 여기는 2 놓고 여기 1 놓고 여기 2 놓고 이 상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 그럼 똑같은 걸 물어보겠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지. 오케이? 자, 이거 몇이야? 함수값이 이거 1 나오니까 이거 답 1이지? 아니라고. 얘 답은 아니라고 하고 1을 쓰냐? 아니라고. 얘는 2가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잘 들어봐. 그래서 처음에 이 극한에 대한 걸 배우게 될 때 개념을 정확하게 잘 삼아놔야 돼. 머릿속에 이걸 잘 심어놓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좀 이따 합성함수 들어갈 거거든. 이 다음 칠판에. 그거 진짜 헷갈려. 그래서 처음 들을 때 되게 잘 들어야 된다. 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방향성은 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 정의 역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 맞지? 지금 여기는 x, y에 관련된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x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3이 기준으로 나섰으면 3보다 작을 때의 극한값이랑 3보다 클 때의 극한값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야. 자, 계속. 자, 여기 보게 된다면 2보다 작은 수에서의 극한값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2로 다가갈 거야. 이 작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수,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2보다 진짜 조금 작은 걸 얘기하는 거야. 진짜 겁나 작은 거.
알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작은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거의 2의 다을랑 말랑한 수까지 다가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y값을 보게 된다면 얘는 y값은 여기였다가 y값은 여기였다가 y값은 여기였다가 거의 2의 다을랑 말랑하면 그럼 y값은 점점 어디로 다가가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몇으로 다가가니 이거? 2에 대한 좌극한? 2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거지. 오케이? 다음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럼 또 뭘 물어보겠느냐? x가 2보다 우극하는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수 있을 건데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fx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럼 x가 조금 더 컸었던 수 여기 y값 여기에 y값 이게 계속 작아지게 되면서 거의 2에 다을랑말랑한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y값이 점점 어디로 다가가니를 물어보는 거라고. 이거 어디로 다가가니? 오케이, 얘도 2로 다가가게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선생님 2에 대한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2에 대한 극한값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구해서 걔네 두 개가 같으면 그럼 우리가 2에 대한 극한값은 2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이쪽도 그래서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얘도 지금 일직선으로 그냥 계속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6보다 조금 작은 수에 대한 함수값은 4였어. 거의 다을랑말랑 할 때까지도 4였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은 극한값은 4가 될 거란 말이야. 얘는 어떻게 나와? 얘도 마찬가지로 우극한이 4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몇이 나오게 되겠다? 4가 나오게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야 된다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제 이 다음 파트 이제 전체 중단원으로 그러니까 소단원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이 함수의 극한이고 이 다음 파트가 함수의 연속이란 파트로 되거든. 그때는 얘를 베이스로 가지고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맞지? 지금 노트 필기에다 깔끔하게 빨리 정리해놔. 시작. 저 함수에서 네. 극한값이죠. 여긴 극한값? 없어. 여기에 대한 값은 0이 아니라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되는 거야. 좌극한이랑 우극한 값이 같아야지만 함수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리 시작. 커피 나만 먹어서 미안해 얘들아. 니는 커피 먹으면 안 되잖아. 한창 잘하는 때라서 정리 깔끔하게 잘해줘. 그리고 큼지막하게 그려. 조그맣게 그리지 마. 자, 5번이랑 6번 같은 경우에 뭐가 출제가 됐냐면 5번 봐봐. 자, 함수 fx가 절대값 x-2 분의 2x의 제곱의 마이너스 3x-2라고 얘기를 했는데 봐보자. 2에 대한 우극한 값이 어떻게 되느냐, 2에 대한 좌극한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얘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냐면 여기 봐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냐면 왜 그래? 정신 차려. 이 자세 되게 안 좋은 자세야 이거. 오케이. 근데 요즘 애들 저 상태를 되게 많이 하네. 어제 수업 들은 어떤 애도 있었냐면 패딩을 입고 있는데 한쪽은 팔을 밖으로 내밀고 한쪽은 입고 있는 거야. 이쪽만 이렇게 이걸 왜 하는 거야? 왜? 근데 저걸 요즘에 되게 많이 하더라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하고 있고. 자 봐봐.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랬니? 절대값에 x-2라고 이렇게 돼 있고 절대값 분의 위에가 지금 뭐가 돼 있었지? 불러줘.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어쨌건 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 니네가 생각을 잘 했으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건 A값 B값 어떠니? 왜 같아?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잘해야 돼. 얘들아, 이건 지금 낚시거든? 이렇게 식을 준 다음에 애들한테 뭘 물어보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2에 대한 좌극한을 구하라, 리미트 x가 2에 대한 우극한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아이 낚시인 거야. 뭐냐면 얘는 일단 사실 리미트 x가 2로 가는 값이 존재하느냐를 원래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가는 값이 존재하니? 원래 이걸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은 우극한이랑 좌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근데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극한, 좌극한이 만약에 같게 되면 극한값이 그냥 존재한다 그랬지. 그지?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건 무조건 우극한 좌극한 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연속이라는 파트에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건 그냥 일반적인 다항함수잖아. 그건 전부 다 한붓 그리기로 그린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우극한 좌극한 같은 거밖에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이 밑에 있는 건 사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2일 때 값은 존재하지 않지. 분모가 0이 나오니까. 그치? 근데 그것만 제외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오른쪽에서도 뭐 내려가는 형태, 왼쪽에서 올라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V자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을 거란 말이야. 즉 2라는 값을 기점으로 어떻게 돼 있어? 좌우 대칭으로 돼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정석적으로 물론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원래 정석적으로 풀려면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음수란 얘기지. 그지? 얘가 음수란 얘기는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갔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태가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고 원래는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약분 되는 형태로 나오니 위에 건 인수분해 돼. 그래서 약분을 시켜버려서 얘의 값이 뭐 대입을 시켜버리게 되니까 그냥 나온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한번 봐봐. 조금 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좀 내가 해줄게. 잘 봐봐. 식 자체를 보게 되면 리미트 x가 뭐 0, 2보다 뭐 작은 수가 된다.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위에 꼬라지를 보면 이거 인수분해 한식 좀 불러줘봐. 2x 플러스 1이랑 또 x-1이랑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좀 말 잘 들어봐. 이 이론을 좀 잘 들어야 되거든.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왜냐면 이게 처음으로 너희들이 이제 무한대를 가지고 놀게 되는 파트거든. 이제 지금까지는 무한대를 안 가지고 놀았었어. 근데 이제부터 무한대를 가지고 놀게 될 거야. 자, 잘 들어봐. 봐봐. 무한대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무한소라는 것도 있거든. 무한대와 무한소가 있어. 무한대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급락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무한대는 끝이야 이게. 근데 무한소라는 건 뭐냐면 아주 작아져. 작아지는데 자 0이 여기 있어 밑바탕에 0에 한없이 작아지는데 0은 아닌 수야. 무진장 0에 가까운 수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면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 봐봐. x가 2보다 작은 수잖아. 이거 2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잘못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되는 거야. 봐봐. 분모에 대입시켜버리면 0 나오지. 그러니까 분자에도 대입시켜버려야지 대입시키면 0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생각해봐라. 야 위에 있는 숫자는 가만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분모를 내가 줄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전체 숫자는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겠지. 근데 분모를 한없이 줄일 거야. 그럼 전체 숫자 어떻게 되겠니? 계속 한없이 커지게 된단 말이야. 됐어? 무슨 말인지? 자, 분모를 2만큼 줄였다는 얘기는 사실은 분모를 2만큼 줄였다는 얘기는 분모에다 2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니까 전체 2 곱해버리면 전체 숫자인 2를 곱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한없이 계속 줄였어. 그럼 전체 숫자가 계속 커진단 말이야. 무한대로 나온다고. 이거 발산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수렴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얘가 수렴값이 존재하게 되려면 그럼 위에도 무한수가 나와야 돼. 밑에가 무한수가 나왔으면 위에도 무한수가 나와서 얘가 약분이 돼서 그 문제가 되는 그놈을 약분을 돼서 나머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답을 구할 거다라고 이렇게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사실 살아남는 건 지금 뭐가 나올 거냐면 여기다 2를 대입시켜버리면 꼬라지가 몇이 돼? 5 형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일 때는 몇이 나오게 돼? 몇이야? 얘도 5야? 얘도 5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파트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잘 알겠어? 됐어? 오케이? 자, 근데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언급할 가치가 좀 있죠. 이런 문제 좋은 거거든요. 이 6번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멋있지? 여기 끄덕일 줄을 몰랐네. 자, 봐봐. 6번 볼게요. 자, 6번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기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고 시작을 할게. 봐봐. 이렇게 x축에 있고 여기 이렇게 y축에 있어.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버렸어. 1이랑 0이랑 있니? 1이랑 2 있지? 여기 1 있고 여기 2 있어. 여기 1 있고 여기 2 있어. 그래서 그래프가 1에서부터 2까지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 비어져 있는 거야. 다시.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값은
여기에 있고 그리고 계속 줄어드는데 기울기 1로 마이너스 1로 줄어드는 느낌이네.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함시키지 않고 얘는 그런 포함을 시켰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참수의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 뭐 대충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봐볼게. 지금 값들이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0이고 어떻게 돼 있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2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지 사실. 그지? 자, 리미트 첫 번째 거 뭐였었어? x가 몇으로 간다고? 1보다 자극한 1보다 작은 수에서 다가가는 fx. 사실 얘는 문제가 안 되잖아. 그치? 이건 그냥 얘기해봐. 몇 나와? 2 나와? 오케이. 이거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근데 사실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밑에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봐. 시점 불러줄래? 리미트 x가 몇으로 간대? 1에 대한 우극한으로 간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이잖아. 근데 여기서 함수 자체가 바뀌어버렸어. 뭐로 바뀌었니? 자, 봐. 이건 풀이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집중해. 이거 풀이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이게 기하를 좋아하는 아이들, 그래프를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엔 직접 f의 1-x라는 그래프를 그냥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 자, 한번 접근해 볼게. 이 두 가지 다 갈 거야. 두 가지 다. 첫 번째 거 먼저 가볼게. 나는 자, 집중. 정리할 시간 줄 거야. 조금 이따 적어. 봐봐. 일단 집중을 정확하게 해봐. 봐봐. 잘 들어봐. 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해야지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원래 함수가 뭐가 있었을 거냐면 f의 x라는 함수가 있었을 거거든. 근데 x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니, 딱 얘기해야지. 뭐에 대해서? 오케이. y축 대칭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럼 x에 대한 부호가 바뀔 테니까 f의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괜찮니? 다음, x 대신에 뭐를 대입시키면 얘 꼬라지가 나오게 되겠냔 말이야. x 대신에 x-2를 대입시켜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x축으로 몇 만큼? 1만큼 표현동시켜버리게 된다면 f의 안에 마이너스에 x-1을 이렇게 대입시켜버린 꼬라지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x가 딱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됐니? 다시. 그럼 원래 쓰던 이 그래프 자체를 y축에 대해서 내가 대칭을 시켜볼 거야. 형태 간단해. 봐봐. 여기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 이쪽에 있었던 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자, x축으로 몇 만큼 이동시킬 거라고? 1만큼 이동시킬 거라고. 그럼 다시 얘 기준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내가 노란색으로 살짝 그려볼 테니까 봐봐.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값이 얘가 이렇게 온 거지 지금 사실. 그리고 이쪽으로 돼 있었던 게 반대쪽으로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괜찮니? 조금 더. V자로 꺾여져 있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 밑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V자로 돼 있는 건 여기는 비어져 있고 여기에 대한 함수값은 이렇게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야. 그럴 때 x가 몇으로 간다 그랬어? 1보다 큰 수라고 얘기를 했지? 1보다 큰 수. 자, 몇이 나올까?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익숙하면은 이걸로 접근해도 상관없어. 이게 1번이야. 잠깐만. 아직 정리하지 마. 그리고 조금이나 니네 정리하면서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줘야 돼. 잘 들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접근해보도록 할게. 두 번째 방법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아하거든. 두 번째 방법을. 봐. 얘가 지금 1보다 어떠니? 1보다 조금 큰 새끼지. 그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엔 그냥 이걸 좀 약간 헷갈리면은 이걸 1보다 조금 큰 새끼로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f에 1-x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근데 다시 f에 1- 이게 1보다 조금 x라는 게 1보다 조금 큰 새끼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큰 새끼라고 이렇게 한번 표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1이라는 숫자에서 조금은 더한 숫자인 거잖아.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조금 작은 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괜찮니?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럼 다시 얘네 사라지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 0보다 조금 작은 놈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에서 그냥 원래 그래프로 보인다면 0보다 조금 작은 놈에 대한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란 얘기지. 근데 얘들아, 지금 내가 설명을 해서 너네는 지금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해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해놔야 돼. 잠깐. 이거 정리 어디다 해놓을 거야? 얘 같은 경우에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냥 깔짝깔짝거리고 답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오답 노트에다가 지금 어디다 정리할 거냐고. 이걸 뒷장에다가. 오케이?
빠르게 정리해주세요. 시작. 자, 합성함수의 극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일단 그래프 잘 보셔야 돼요. 봐봐요. 이거 좀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fx 그래프랑 gx 그래프가 나와서 g합성 fx에 대해서 f합성 g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 fx 하나만 주어진 상태에서 얘가 합성된 형태로 f합성 f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설명을 한번 해줄게. 자, 봐봐. 먼저 f합성 f 그냥 같은 거에 대해서 반복되는 형태를 한번 가볼 건데,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함수 어떻게 줄까? 다시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주자. 자, 봐봐.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플러스 1.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줘볼게. 여기에 대해서 감소되는 형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증가돼서 이렇게 만나는 형태,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증가되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한 값이 얘로 이렇게 정의가 될 거야. 자, 0에 대한 값이 정의가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내려가서 여기에 대한 값이 정의가 될 거야. 괜찮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1이야, 1. 여기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1.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야. 얘가 지금 fx 그래프라고 내가 한번 삼아 보도록 할게. 자, 그랬을 때 나오게 되는 건데, 자, f의 합성에 f의 x, 얘에 대한 극한값을 보시오. 근데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수로 오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뭐 다음 문제 마찬가지가 되겠지. 리미트 x가 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수로 갈 때 f의 fx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 괜찮지? 자, 다음 이제 fx랑 gx가 같이 나오는 건데, 그래프를 두 개를 내가 그릴 거야. 봐봐. 이렇게 한 개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한 개 그래프 그리고 둘 다 그려보도록 할게. 있는 것들 조금 변형시켜서 진행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봐봐. 원래 첫 번째 f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플러스 1에 대해서 여기가 정의가 되지 않으면서 여기가 정의가 되면서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얘를 지금 fx라고 넣을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gx라는 건 어떻게 넣을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라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를 gx라고 이렇게 놓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나보도록 할게. 함수 그래프는 대충 그릴 수 있겠어? 대충 이해되지? 무슨 식인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면, 자, 잘 들어. g에다가 나올 거야. g에다가. 오케이, 이렇게. g에다가 f의 x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자, 리미트 조금 더 오른쪽에다 쓸까? 자, g에다가, 야이씨, 오른쪽에다 쓴다고. 자, g에다가 f의 x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가 리미트 x가 1보다 조금 더 큰 수에서 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자, 얘로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할 때 잘 들어봐. 자, 내가 방향성은 뭐에 대해서만 본다 그랬어? 정의 역에 대해서만 본다 그랬어. 맞지? 근데 얘는 함수가 보면은 두 개가 지금 합성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얘는 지금 x에 대해서 방향성이 나와 있지. 그럼 x라는 변수만 봐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있는 함수가 fx잖아. 여기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근데 봐, 커다랗게 보면 g에 x 대신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커다랗게 gx를 보게 된다면 fx 전체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fx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그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원래 fx 있었을 때는 x가 0보다 크게 될 때는 그럼 몇으로 갔어? 마이너스 1이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수에서 오는가 큰 수에서 오는가,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1이 계속 가는가, 이거를 신경 써서 보란 말이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그냥 계속 가는 거지. 그럼 얘는 방향성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그냥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럼 g의 몇을 구하면 되는 거야? g의 마이너스 1 함수값 자체를 그냥 구해버리면 끝나게 되는 거야.
됐어? 얘는 그럼 몇일까? 얘는 0으로 그냥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f에다가 g의 x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마찬가지인 거야.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수로 온다고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잘 들어봐 이제. 잘 들어봐.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방향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x를 정의역으로 갖는 즉 gx를 먼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야. 맞지? 괜찮지? 간다. 끄덕여. 간다. 무조건 끄덕이는 건 아니고 이해가 돼야지 끄덕이는 거야. 이해 잘 안 되면 이렇게 해. 오케이? 자, 계속. 자, 그럼 gx는 fx에 대해서 정의역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논해야 된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럼 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아진다고 얘기를 했어. 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수야. 그럼 y값이 점점 어디로 다가가니? 자, 0으로 다가가긴 다가가. 근데 큰 수에서 다가가잖아. 이걸 이해 잘해야 돼, 이걸. 이 합성함수의 극한 조금 어려운 거거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gx에 대한 방향성을 봐야 된단 말이야. gx가 점점 x값이 마이너스 1로 다가가면서 0으로 다가가긴 다가가. 이 y값이 0으로 다가가. 근데 0보다 어떤 수에서? 큰 수에서 다가간단 말이야. 알겠니?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보면 리미트. 그럼 x가 0으로 다가가긴 하는데 0보다 큰 수에서 다가온다. 큰 수에서 다가온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건 뭐냐? f의 x만 살아있는 거야. 그럼 다시 fx로 보게 된다면 0보다 큰 수는 몇으로 다가가게 되는가? 몇이야? 마이너스 1.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대한 이해를 애들이 잘 못하거든? 여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 근데 얘에 대한 것도 중요해. 애들이 극한만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수, 이거보다 작은 수만 보는데 이거인 것만 계속 나오게 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함수값으로 접근하게 돼. 오케이? 괜찮지? 설마 충분히 이해 잘 했을 거야? 아씨, 불안한데? 하나 그래프 더 그려줄게. 봐봐. 봐봐. 그럼 내가 또 즉흥적으로 그래프를 하나 더 만들 거야. 이번엔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로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계속 감소되는 이런 그래프 한번 이렇게 와볼 거야. 얘를 내가 뭐라고 볼 거냐면 hx라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 안에 있는 걸 hx로 바꿔버릴 거야.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수로 오게 될 때의 f에다가 합성 h의 x라고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 내 의도를 좀 알아챘으면 좋겠는데. 알아챘니? 알아챘어? 알아챘다고? 뭘 알아챘어? 나 이거 플러스로 바꿀 건데. 알아챘어? 한번 가볼게. 봐봐. 마찬가지야. 자, x에 대해서 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수로 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hx를 먼저 방향성을 조질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마이너스 1,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큰 수에서 다가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hx 몇으로 다가가? y값 몇으로 다가가? 0으로 다가가지. 근데 그게 작은 수에서 오냐고 큰 수에서 오냐고. 작은 수에서 오잖아. 됐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리미트? 이건 불러줘봐. 시작. x가 0보다 작은 수. 오케이? 그럼 이제 안에 게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밖에 있는 f의 x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0에 대한 좌극한 어떻게 되니? 몇 나와? 1 나와. 자, 여기까지야. 일단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같은 거를 이제 쓰이는 것도 이제 너희들이 이제 먹을 수가 있거든? 한번 가보도록 할게. 봐봐. 얘도 보겠다면 x가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밑으로 내릴게. 자, 봐봐. x가 지금 1에 대한 좌극한이라고 여기에 방향을 얘기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조져버리게 된다면 1보다 작은 수였을 때야. 알았니? 몇으로 다가가니? y값? 미안. x가 1보다 작을 때면 1보다 작을 때 이거구나. 몇으로 다가가? y값이 마이너스 1로 다가가지. 근데 잠깐 큰 수에서 다가가 작은 수에서 다가가? 큰 수에서 위에서 다가가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다시 그럼 얘는 리미트 어떻게 가야 될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에서 다가갈 거다. 그래서 얘는 처리됐으니까 이제 밖에 있는 f의 x를 구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에서 다가갈 때의 극한값 몇 나오니? 1. 좋아요. 이런 식으로요.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이거 되게 헷갈린 거거든?
근데 지금 이해했거든. 이해했는데 집에 가서 풀면 또 안 풀려. 시작. 뭘 시작이야. 문제를 안 내고 봐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에 대해서 f의 fx라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가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마찬가지야. 이제 니네가 진짜 진행을 해주면 되겠는데, 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수. 그럼 몇으로 다가가니? 몇으로 다가? 1로 다가가? 근데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럼 리미트 어떻게 된다고? x가 1보다 작은 수에서 이렇게 다가간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안에 거 해결됐으니까 밖에 있는 f의 x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됐지? 깔끔하지? 정리해도 되겠어? 아니면 지금 조금 질문할 것들이 있어? 아, 근데 여기 정리하기 조금 짜증난다. 아, 이거 괜히 추가시켜가지고. 그래도 좋지? 오케이, 정리하세요. 시작. 이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나오는 실전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웠다면 뭐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어 첫 번째, 리미트 x가 만약에 0으로 가게 될 때, 이거 0으로 가게 될 때로 나와 있지? 1로 가게 될 때로 나와 있니? 자, 1로 가게 될 때 fx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무한대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고. 그럴 때 만약에 문제에서 fx에다가 플러스 gx, 여기다가 뭐 2배에다가 3배라고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까? gx. 여기에 대해서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 이게 만약에 뭐 4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했다고 한번 쳐보자.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가게 될 때, 자, 분모에는 뭐 2f의 x 마이너스 gx 분의 f의 x 플러스 4g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좀 잘해줘야 된다란 말이야. 자, 가보자.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 잘 봐. 일단 얘는 지금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 얘는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했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이건 계속 커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수열에서는 진동 발산도 있었지만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런 건 거의 취급하지 않아. 여기는 함수에 관련된 것들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열의 파트를 먼저 배웠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자. 빨리 수열 배우렴 얘들아. 맞지? 수열 제발 빨리 배워줘. 근데 그래도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할게. 봐봐. 그럼 그러니까 얘랑 얘 단서를 힌트를 받은 이 두 개의 단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얘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냐면, 봐봐. 그러니까 어쨌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트 자체가 수렴과 발산이라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어쨌건 간에 발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지를 못해. 왜냐면 문제가 전부 다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쪽 파트 자체가 이래. 다음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야. 몇으로 수렴하게 되는가? 수렴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꼬라지를 딱 봤을 때 얘네가 일단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냐면, 1로 갈 때 fx가 무한대가 나오게 됐네? 그러면은 역수를 취하게 된다면, 즉 fx 분의 1이라고 된다면 그럼 몇으로 가게 될까? 분모가 계속 커져. 그럼 몇으로 가게 될까? 분모가 계속 커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원래 있었던 숫자가 있는데 1이 있는데 그걸 2분의 1이 됐고 3분의 1이 됐고 4분의 1이 됐고 5분의 1이 됐고 계속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자면 어디로 가까워져? 무한소 0으로 가까워지게 되겠지? 극한값이 0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워낙에 잘 나오는 거니까 형태를 좀 그냥 알아뒀으면 좋겠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여기 돼 있는 이 형태로 그냥 보는 거야. 봐봐. 리미트. 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식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을 fx로 내가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즉 x가 1로 이렇게 가게 될 때 fx 분의 라고 이렇게 때려버리게 되면은 이는 2의 fx 꼬라지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3 곱하기 gx 꼬라지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 됐니? 됐어? 얘 몇 나올까? 얘는 0이 나오게 될 거야. 왜? 선생님 여기 4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냥 상수가 나와버린 거잖아.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잔 말이야. 상수가 나온 거잖아, 숫자가. 그리고 얘로 나눠버렸어. 무한대로 나눠버렸다는 얘기야. 그럼 분모가 계속 커지는 거고, 분자는 사실 1이건 2건 3이건 4건 그건 무한대에 비해서는 이건 취급할 보잘것없는 거니까 취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건 몇으로 수렴하게 되겠다? 0으로 수렴하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얘는 리미트 x가 1로 이렇게 가게 될 때 말이야. 그럼 얘 꼬라지는 그럼 앞에 있는 것 따로 뒤에 있는 것 따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2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fx분의 gx
에 대한 극한값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란 얘기가 되는 거고, 다시 앞에 있는 것도 수렴하고 뒤에 있는 것도 수렴하게 되면은 리미트 따로따로 취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사실 정확한 순서는 이래. 어떤 수열이 있고 그러니까 함수가 있고 함수가 있어. 근데 얘도 여기서 수렴하고 얘도 여기서 수렴하면은 따로따로 취할 수가 있어요, 리미트를. 근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전체 숫자가 수렴했지. 근데 얘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수렴하다고 우리가 반대로 역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여기를 이렇게 극한값 이렇게 때려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지금 어쨌건 2가 나오는 거잖아. 얘는 지금 그러면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괜찮니?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fx 분의 gx 꼬라지는 그럼 몇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얘가 수렴한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건 얘거든? 그럼 이 식을 뭐를 내가 구할 거냐면, 수렴한다고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왜?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리미트를 따로따로 취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걸 식을 딱 보고 나서 너네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분자 분모에다가 fx로 나눌 생각을 했었어야 돼. 됐니? 그럼 분자 분모를 fx로 나눠버리면 결과적으로 리미트 x가 1로 이렇게 가게 될 때 분모 꼬라지 보자. 2에다가 마이너스 fx 분의 gx. 괜찮을 거야. 위에는 1 플러스 4 곱하기 fx 분의 gx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fx분의 gx라는 건 우리가 리미트를 때려버린 값이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리미트를 따로따로 취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극한 때려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고, 얘도 극한 때려버리면 얘도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니까 계산이 가능하게 되겠단 말이야. 이게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야. 됐니? 됐지? 오케이. 그리고 아까 0분의 0꼴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봐봐. 0분의 0꼴까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뭐 워낙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이건, 얘는 약분에 대해서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유리화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 봐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아까 있었던 문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얘들아. 리미트 x가 만약에 2로 가게 될 때 식 하나 x-2분의 위에는 2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2였나? 아씨, 나 다 죽었네. 보세요.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얘들아 다시 한번, 그래서 무한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삼을게. 이게 지금 0분의 0꼴이라고 이건 편의상 쓴 거야. 0은 아니야. 0에 한없이 다가가는 수. 그래서 우리가 무한수라고 부르는 것 뿐이란 말이야. 다시 가볼게. 봐봐. 얘 2로 간다고 얘기를 했으면 얘가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분모가 0으로 다가갈 거야. 맞니? 맞아? 그럼 분자도 그럼 0으로 점점 다가가게 될 거야. 이 성질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이 문제를 우리가 미정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계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봐봐. 여기다가 어떻게 주냐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주어져.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주어져. 그게 어떠한 값 b로 수렴하였다라고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자, 잘 봐.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게, 자, 이건 분모가 어떻게 되니? 이게 서술형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 애들이 서술형으로 쓰게 되면 이걸 정확하게 쓰지를 못해. 그냥 애들이 이따위로 써버려서 다 감점 먹어. 봐봐. 자, 분모가 0이 나오니까 분자도 대입시키면 0이 나와야 된다 라고 쓰는 순간 뒤지는 거야. 분모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한없이 가까워지지. 그지? 분모가 0이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그 말은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숫자는 계속 커진다는 얘기거든. 그지?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수렴했잖아. 그렇단 말은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분자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수렴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대입시켜서 0 나오니까 여기다 대입시키면 0 나와야 되겠지 라고 편의상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정확한 개념은 그게 아니라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써줘야 돼. 그래서 무한소인 거야. 됐지? 계속. 자, 그러면 여긴 0 나왔으니까 위에다가도 그럼 몇을 대입시켜버리면? 2를 대입시켜버리면, 2 대입시키면 어떻게 되니? 8-6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됐지? 그게 바로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다시 자 리미트 x가 2로 가게 될 때 여기 분모가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분자는 인수분해하면 뭐 나온다 그랬지? 빨리 얘기해줘 2x 플러스 1에다가 x에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된다고? 뭐 맞겠지? 확인 안 할게 봐봐 자 이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가 어쨌건 분모가 0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거에 중요한 게 이거야 얘들아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극한값 대입하면 돼 왜 대입해도 되냐고 분모를 0을 만들지 않으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순간 수학은 아예 전부 다 오류가 생기는 거야 아예 깨져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 꼬라지 자체는 분모가 0이 만드는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없애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약분이 개념이라고 약분 무조건 니네가 약분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사실 여기도 약분이 개념이거든 약분으로 점점 다가가는 건데 변형시키는 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냥 유리화라고 그냥 내가 타이틀을 정해놓은 것 뿐이야 봐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x가 2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약분이 돼서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건 이제 분모를 0 만들지 않잖아 그럼 대입시켜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대입을 시켜서 그럼 꼬라지가 몇이 나오게 된다? 몇이야? 5니? 이렇게 자 그럼 다시 a는 몇이야? 마이너스 2 b는 몇이야?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겠다는 얘기야 괜찮지? 아 지금 나와 있는 거랑 문제가 조금 다른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잠시 후에 진행해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다음 보시면 이제 유형 5번 잠깐 봐보시겠습니까? 유형 5번 보이세요? 0분의 0 꼬라지 나와 있는 거 지금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래서 얘네가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개념 보면 이제 루트 나와 있는 형태가 나와 있는데 루트 나와 있는 거 이거 한 개만 내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 봐봐 여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자 x가 2로 간다고 생각을 할 때 여기 분모는 x-2가 있다라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집중 잘해 자 루트에 집중 잘해 봐봐 집중 잘해야 돼 봐봐 집중해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어 집중해 오케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5를 내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 됐어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럼 얘도 꼬라지를 보게 된다면 형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분모 어떻게 됩니까? 0에 하나씩 가까워지죠 오케이? 0에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분자도 대입시켜버리면 0에 하나씩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어쨌건 앞에 있는 숫자가 루트 5에 다가가게 되는 거니까 루트 5 빼버리니까 0에 하나씩 다가가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극한값 존재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됐어? 계속 근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약분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약분시킬 식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긴 루트가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게 0분의 0꼴인지 확인을 먼저 하고 나서 유리화시키는 거야 그냥 무조건 유리화시키면 안 돼 그럼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 딱 봤을 때 이건 0분의 0꼬라지가 됐으니까 아 그래서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유리화를 시켜봐야지 라고 접근하는 게 옳은 판단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가게 된다면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1이고 플러스 루트 5지 다시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1이고 플러스 루트 5지 이렇게 곱해버리게 된다면 꼬라지가 리미트 x가 2로 가게 될 때 형태 봐보자 분모 살아남은 건 지금 x-2 원래 있었고 뒤에 살아남은 거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1의 플러스 루트 5까지는 살아남은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위에 있는 거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으로 형태가 진행되게 될 테니까 뭐가 살아남을까? x제곱 마이너스 4 살아남지? 그러니까 다시 x-2에다가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살아남는다고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약분이 결과적으로 이게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 세제곱 인수분해라든가 그런 식들 막 튀어나와 여기서 이 파트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걔네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가 있게 되겠지 됐어?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니까 2를 대입시켜버린 값은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대입시켜버려서 그냥 극한값 구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가지 이상이 이렇게 딱 진행이 돼 있잖아 거기에 극한값이 때려져 있잖아 안에 있는 게 수렴을 해야지만 우리가 리미트를 따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게 어쨌건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이걸 극한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이건 따로 정리를 하지 않을게 뭐 예를 들어서 fx랑 플러스 gx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안에가 수렴해야지만 극한값 취할 수 있다 그리고 fx 곱하기 gx 그리고 gx 분의 fx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얘네가 수렴해야지만 따로따로 리미트를 취할 수 있다 분모 0 나오지 않고 극한값도 0 나오지 않아야지만
이거 리미트 따로따로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당연한 내용이라서 이건 따로 언급하지 않겠어. 됐지? 됐지? 여기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빨리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노란색 첫 번째 화살표 있잖아요. 여기요? 네, 네네. 그게 그 2가 왜 바로 2가 되는지. 아, 뭐냐면 그러니까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변수가 없잖아, 아예. x가 만약에 어떤 게 있었으면은 그 x에 대해서 얘가 이쪽으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취급을 할 건데 상수 2밖에 없는 거야. 2는 이거잖아, 정확하게 따지면. y는 2라는 그래프니까. 그러니까 x가 몇으로 가건 상관없이 무조건 2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수에는 극한값을 취해버렸자 그대로도 그 상수가 그대로 똑같이 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됐지? 됐어? 오케이. 진행해주세요. 시작. 자, 지금 질문 나온 것들만 한번 처리해보도록 할게. 18번 먼저 보자. 자, 18번 꼬라지 보시면은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보세요. 18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꼬라지 보시면 분모에 루트에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에 3 마이너스 x니? 그리고 분자 꼬라지 뭐라고 나왔는지 보자. 루트에 앞에 있는 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 붙어 있는 건 플러스 x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문제 맞아? 자, 갈게 얘들아, 봐봐. 자, 원론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아예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편해.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좀 편하거든. 그러니까 상수로 가는 거, 뭐 2로 간다, 3으로 간다, 그건 정확한 우칸에서 따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배웠고, 무한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간다,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뭐 유리화를 시킨다, 이런 것들은 수열의 극한에서 충분히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런 건 그냥 아예 수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느냐? 치환을 시켜서 아예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꿔주고 문제를 푸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 됐어?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 형태는 어떻게 바꿔주면 좀 좋겠냐면 x 대신에 이제 t로 우리가 치환시켜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를 다시 이쪽에다 쓸까? 마이너스 x를 t로 이렇게 치환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x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했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t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t는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형태만 살짝 바꿔놓고 문제를 풀 거란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식 다시 한번 써볼까? 얘는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게 될 때, 자, 밑에 있는 식 바뀌는 것들 전부 다 잘 체크해줘야 되더라. 근데 여기다 어쨌건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시켜버리면 앞에 있는 건 t의 제곱 마이너스 1 일단 그대로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게 좀 중요한데 봐봐. 여기 x 대신에 뭐를 대입시킨다고? 마이너스 t를 대입시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에 여기는 3 플러스 t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위에 것도 바뀔 것들 다 바뀌어줘야 돼. 오케이?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시켜버리니까 루트에 t의 제곱에 플러스 3t 이렇게 되겠고, 뒤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지금 문제인지 알아,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얘들아, 잠깐 적는 건 좀 있다. 일단 설명 들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그리고 지금 책에다 적을 거 아니잖아, 니네? 책에는 깔짝깔짝 거린 다음에 오답부터 적을 거잖아. 이건 기억해야 되는 문제니까.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건 밑에 있는 꼬라지는 대충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꼬라지처럼 보이지? 그래서 밑에 건 유리화를 시킬 거야, 어쨌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그냥 봤을 때 밑에 있는 건 유리화 시킬 생각을 했어. 근데 위에 있는 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꼬라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형태로 그냥 봤었을 땐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유리화를 아예 안 시킬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t로 이렇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시키고 놓게 된 다음에 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형태 봐봐. 분모 어떻게 돼 있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돼 있지. 분자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돼 있지. 됐어? 둘 다 유리화 시킬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를 시켜버리게 된다면 분자 분모에 루트에 t의 제곱 마이너스를 좀 조그맣게 쓸게. 플러스 루트에 3 플러스 t. 당연히 위에도 루트에 t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에 3 플러스 3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리고 분자도 유리화를 시켜버리면 루트에 t의 제곱 플러스 3t에다가 플러스 t. 다시 루트에 t의 제곱 플러스 3t에다가 플러스 t 이렇게 위아래 곱해줘서 따로따로 유리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무튼 계속 가자. 자, 그럼 얘는 형태가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거 계속 살아있는 거고요. 봅시다. 어떻게 되니? 분모 얘랑 일단 취해버리면 되네. 그치? 그러니까 앞에 거의 제곱, 즉 얘만 남게 되겠고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얘만 남게 될 거야. 이렇게 나가게 되면 형태 뭐 남니? 불러줘봐.
t의 제곱에 뭐 남아?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야? 맞아? 이렇게까지 살아남았어.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아직 얘 살아남아있지? 그러니까 얘까지 써줘야지. 그럼 루트에 t의 제곱 플러스 3t에다가 플러스 t까지 이렇게까지 살아남아있는 거. 분모에 지금 살아남아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분자 있는 것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 어쨌건 얘랑 해버리면 합차공식도 되는 거니까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그래서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빼줘야 돼. 실수하지 마. 그럼 뭐 남니? 3t만 이렇게 살아남은 거지. 그리고 아직 살아남은 거 이게 살아남았을 거란 말이야. 그럼 루트에 t의 제곱 마이너스 1꼬라지 이렇게 됐고 플러스 루트에 3 플러스 t꼬라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봐봐. 자, 지금 어찌됐건 지금 형태는 뭐가 지금 살아있는 거냐면 t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0으로 간다는 게 아니잖아. 이거 왜 0으로 간다 그랬어? 무한대로 이렇게 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꼬라지가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수열의 극한에서 물론 배우게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냐면 분모의 차수가 가장 큰 게 뭔지를 그냥 니네가 신경 쓰면 돼. 분모의 차수가 제일 큰 게 뭐니? t의 제곱이 지금 차수가 제일 크지? 그지? 그리고 전체 차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얘는 원래 루트 안에 있는 게 어쨌건 얘를 지금 밖으로 벗겨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t인 거지. t에 대한 1차식이지.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몇 차 있니? 2차 있지. 곱해버리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어쨌건 t에 대한 3차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위도 확인을 해. 위도 여기 t 있어. 그치? 얘는 어떻게 돼? 나가면 t만 남게 되겠지.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t, 2차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분모가 분자보다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게 돼?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거야. 형태가. 뭔 말인지 알겠어? 됐지? 오케이. 그리고 다음 또 몇 번이었었니? 21번도 지금 질문 나왔었던 것 같은데 21이었나? 맞니? 21번도 그냥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냥 어쨌건 질문이 나왔으니까 풀이는 해줄게. 21번 봐봐. 문제 좀 불러줘. 리미트 어디로 간다 그랬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지. 식 좀 불러줄래? 루트에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있고 뒤에 뭐 붙어있을걸? 플러스 x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조금 이따 적을 거야. 일단 설명 들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집중해 주죠. 얘도 마찬가지로 딱 보고 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런 게 있었어야 돼. 얘를 딱 보고 봐봐. 얘를 딱 보고 원래 앞에 있는 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아닌가? 당연히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무조건 바꿔서 문제를 푼다고 했었을 거야. 그래서 다시 어떻게 바꿔줘? 마이너스 x를 뭐로? t로 이렇게 치환시켜 줄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t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럼 사실 얘는 다시 한번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전부 다 대입을 시켜서 식을 정리를 시켜버리게 된다면 꼬라지가 이렇게 나올 거야. 리미트 t가 어디로 가는 거니? 0 아니야. 무한대야. 이거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시켜버리니까 얘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의 플러스 3 얘네가 마이너스 t라고까지 이렇게 식이 정리가 가능할 거란 말이지. 괜찮지? 괜찮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꼬라지가 돼 있는 거니까 얘는 없지만 분모에 1 있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유리화를 시켜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루트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t 다시 루트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플러스 t를 위아래다 이렇게 곱해줄 거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분모 꼬라지 한번 가볼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게 될 때 원래 분모는 없었지만 분모가 얘가 생겨났으니까 루트에 그럼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t만 이렇게 살아남은 거고. 다음 분자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취하니까 그냥 얘 제곱에서 얘 제곱 이렇게 취해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만 살아남니? 마이너스 2t의 플러스 3 이렇게 살아남을 거란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 참 괜찮아. 왜냐면 분모도 지금 몇 차야? 1차잖아. 분자 몇 차야? 1차잖아. 원래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 분모의 최고차로 그냥 위아래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t분의 1을 곱한다, t분의 1을 곱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원리가 뭐냐면 봐봐. 얘를 이렇게 취하게 된다면 얘는 식이 이렇게 될 거거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게 될 때 여기 꼬라지 한번 잘 봐봐라. 위에 있는 거 보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t분의 1 괜찮니? 아니 미안. t분의 3 괜찮니?
이거 분모 계속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 어떻게 돼? 수렴하지? 오케이? 몇으로 수렴해? 0으로. 어쨌건 수렴되는 형태로 전부 다 바꿔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괜찮지? 계속 여기도 t분의 1을 전부 다 곱했는데 여기 루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로 들어가? t의 제곱으로 들어가게 될 거 아니야. 그치? t의 제곱으로 들어간 형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t의 제곱으로 들어갔으니까 안에 있는 건 루트가 어떻게 될 거냐면 1 마이너스 t분의 2의 플러스 t의 제곱분의 3 얘네가 플러스 1. 괜찮겠지? 오케이. 다 수렴해. 각각이. 그러니까 리미트를 따로따로 취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리미트를 따로 취해버리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얘 0으로 수렴하고 얘 0으로 수렴하게 될 거란 말이야. 분모 몇 남았니? 2 남았지? 그래서 답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정리 한번 해봐. 시작.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만. 이제 두 가지로만 이제 배우게 되면은 여기 파트는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샌드위치 정리하고요. 샌드위치 정리가 이제 활용되는 가우스 함수.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샌드위치 정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사이값 정리라고도 부르는데 사이값 맞나?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모르겠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샌드위치 정리는 뭐냐면 내용 자체는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fx랑 gx랑 hx가 있어. 여기 fx가 있고 여기 gx가 있어. 근데 여기에 hx가 이렇게 있어. 근데 무조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거 대소관계는 그냥 완벽하게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로 보자면 크다는 얘기는 기하학적 의미는 더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fx가 더 위에, fx보다 gx가 더 위에 있고 gx보다 hx가 더 위에 있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프로 살짝 이해를 돕자면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놓을까? 여기 점근선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나와볼까? 그 점근선 자체가 바로 gx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얘가 gx. 그렇게 놓는다면 fx랑 hx라는 건 여기 위에 있는 거랑 여기 밑에 있는 거랑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밑에 있는 걸 fx라고 놓고 위에 있는 걸 hx라고 이렇게 봐보자. 그럼 얘를 gx라고 놓지 말고 그냥 이 가운데서 움직이는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함수. 괜찮니? 괜찮지? 자, 봐봐. 이렇게 된 상태라고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식에 만족시켜서 내가 그래프를 지금 그린 상태인 거잖아. 얘 빨간색의 그래프가 얘가 gx라고 이렇게 놓게 된다는 말이야. 괜찮지? 근데 여기서 뭐를 우리가 적용시켜 버릴 거냐면 그냥 0으로 가는 아니 무한대로 가는 것만 그냥 내가 취해 볼게. 전체에다가 무한대로 가는 걸 취해 버리게 된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f의 x. 당연히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gx. 당연히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hx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고. 잘 봐, 얘들아. 함수는 분명히 다른 함수였었어, 그치? 근데 극한값이라는 건 그 숫자에 다가가는 거잖아. 그치? 다가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숫자도 나올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hx가 이쪽으로 다가가, fx가 이렇게 다가가. 둘은 분명히 대소관계가 유지되지. 분명히 위에가 hx가 더 크잖아. 그렇지만 얘가 점근선에 한없이 둘 다 가깝게 된다면 극한값은 그럼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어? 같은 값으로 간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 됐어? 자, 그럼 봐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크다는 당연히 유지가 될 거야. 원래 컸었으니까. 근데 이제 극한을 때려버리게 된다면 같은 수도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일단 포인트가 돼. 같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 얘가 만약에 수렴값이 알파라는 수를 이렇게 수렴했다고 생각을 해. 자, 얘가 만약에 알파라는 수를 이렇게 수렴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그럼 gx는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둘 사이에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게 되겠다 라는 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냥 간단하게 이거야. 어떤 새끼가 이렇게 있는데 누구보단 크고 누구보단 작아. 근데 극한을 때려봤더니 얘가 2로 수렴해. 얘도 2로 수렴한대. 그럼 가운데 있는 놈이 아무리 해도 그 사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로 때려버리게 된다면 얘도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야. 왜? 여기서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를 조금 되새기자면 hx랑 fx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막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건 같은 수를 수렴한단 말이야. 이 숫자가 점근선이라고, 이 선이. 오케이? 점근선으로 다가간단 말이야. 근데 gx는 둘 사이에서 무조건 움직이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 하지만 둘 사이로 움직이지만 무한대로 계속 커지게 된다면 이 사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둘이 거의 간격이 없이 거의 붙어버린 상태로 진행되지? 그래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그러면 gx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괜찮니?
됐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x의 제곱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보다는 크도 f의 x라는 것은 뭐 작다. x의 제곱의 플러스 3x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서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게 될까? 당연히 x의 제곱분의 fx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지. 왜냐? 수렴해야 되잖아. 얘도 수렴 얘도 수렴하게 되려면 x의 제곱으로 양변을 나눌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진행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x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보다는 크다. 다시 x의 제곱분의 f의 x 다시 여기는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의 플러스 3x 마이너스 1보다는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딱 때려버리면 여기다 리미트를 딱 때려버리면 여기다 리미트를 딱 때려버리면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그럼 여기다가 당연히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기게 된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계속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쨌건 얘에 대한 극한값 몇 나오게 되는 거니? 1 나오게 되는 거지. 1. 그리고 얘에 대한 극한값 몇 나오게 되는 거니? 1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게 될 때 x의 제곱분의 fx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극한값이 몇이 나올 수밖에 없다?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활용이 조금 더 될 수가 있어. 활용을 내가 조금만 더 시켜볼게. 여기 한번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우스의 뭐 x분의 6이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거기다 x까지 한번 곱해볼까? 그럴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에 대한 극한값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자, 가우스라는 게 뭐였었지?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였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다가 한번 쳐보자. 자, 여기 3.2 정도라고 쳐볼까? 3.2 거기다 가우스 때려버리면 몇 나와? 3. 오케이?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자, 마이너스 쪽도 한번 가볼까?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정도. 마이너스 1.2에다 가우스를 때려버리면 몇 나오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지?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어쨌건 왼쪽으로 가긴 갈 거란 얘기야. 딱 걸리게 되면 당연히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게 될 거냐면 잘 봐. 얘가 딱 떨어지는 정수가 나올 수도 있어. 정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x분의 6으로 그냥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치만 얘가 숫자가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얘보다 조금 작은 그러니까 얘가 정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소수 자리를 버리고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얘가 딱 정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게 x분의 6이라는 수로 어떻게 정수가 딱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보다 작은 정수는 x분의 6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다, 여기가 4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어떤 수가 만약에 정수 부분이 4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안에서 움직이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소수 자리를 없앴으니까 4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근데 이것은 조금 이제 약간은 얘랑은 약간은 다른데 얘 같은 경우엔 얘가 정수가 딱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값이 그냥 정수 자체로 그냥 나오게 될 거야. 그렇지 않고 소수가 있었으면 그걸 없애고 나서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수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작은 수, 즉 x분의 6-1 이걸 기점으로 보게 됐었을 때 어쨌건 이 값의 범위라는 건 말이야. 가우스 x분의 6이라는 이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딱 떨어지는 정수, 즉 x분의 6으로 나오거나 혹은 근데 정수면은 얘도 포함될 수가 있게 되겠지. 혹은 얘에서 1 뺀 x분의 1 마이너스 1보다는 무조건 큰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괜찮니? 됐지? 계속. 자, 그럼 거기다 지금 뭘 곱해진 거야? x까지 곱해진 거잖아. 그래서 전체 식에다가 지금 x를, 전체 식에다가 x를, 전체 식에다가 x를 이렇게 곱해버린 상태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대한 극한값, 얘 같은 경우에 대한 극한값을 우리가 직접 구할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는. 얘부터 먼저 신경을 써버리게 되면 이거 다시 쓰면 x분의 6-x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니? 얘는 6만 나오니? 이거 문제 잘못 만들었네. 빌어먹을. 바뀌었나 보다. 이게 6분의 x고 밖에가 x 분의 몇 이렇게 나왔나 보구나. 아무튼 어쨌건 얘가 지금 수렴하게 되는 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존재하게 돼서 얘에 대한 극한값, 얘에 대한 극한값도 둘 다 수렴을 하게 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얘에 대한 극한값도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하나로 그냥 예를 들어줄게. 봐보자.
여기는 쉬운 것들만 집어넣었지? 형태 살짝만 바꿔볼게 이거. 안에 있는 걸 6분의 x로 바꿔버리자. 자, 가우스에 6분의 x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 밖에 있는 게 뭐 x 분의 뭐 3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써보도록 할게 다시. 그럼 얘는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걸 보면 6분의 x에다가 가우스를 이렇게 때려버린 값을 보게 된다면 얘는 6분의 x로 정수로 그냥 딱 나오게 되거나 그럼 얘는 포함을 시키게 되겠고 이건 6분의 x에 마이너스 1까지로 이렇게 얘보다는 큰 수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겠단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그럼 전체 다 지금 x를 곱한 꼬라지가 되는 거고 전체 다 x를 곱한 꼬라지가 되는 거고 전체 다 x를 곱한 꼬라지가 되는 거잖아. x분의 3, x분의 3, x분의 3 이런 식으로 말이야. 괜찮니? 자, 그럼 봐봐. 여기 형태는 다시 한번 써보게 된다면 얘는 6분의 x-6에다가 지금 x분의 3을 곱했다라고 볼 수 있고 얘는 가우스의 6분의 x에다가 x분의 3을 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6분의 x에다가 x분의 3을 곱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꼬라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극한을 때려버리고 극한을 때려버리고 극한을 때려버리면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살아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한번 봐봐. 여기 분모는 최고차한 계수가 몇이야? 6x 6이잖아. 분자는 최고차한 계수가 몇이야? 3x 그러니까 3이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몇이 나오게 될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여기는 그냥 약분시켜버리니까 극한값 몇 나오게 돼? 2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당연히 얘에 대한 극한값은 그래서 몇이 나올 수밖에 없다?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됐지? 근데 얘는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이거를 딱 생각해내는 게 사실은 여기선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걸 일반적으로 잘 생각을 못 해내. 그래서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가우스가 활용이 되면서 약간 난이도가 높게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시작.